안녕하세요. IT 담당 김록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하반기 회복 국면으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복 기반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에도 적어놨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독야청청 엄청 잘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 조금 많이 부진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하반기 때는 점유율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에 업데이트 드린 이후로 글로벌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을 출하량을 소폭 상향 조정 진행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한 13억대, 13.1억대 정도를 전망했었기 때문에 소폭 상향 조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상향 조정한 근거는 중국의 1분기 역성장 폭이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 양호하게 끝났고요. 그리고 4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성장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코로나가 굉장히 짧고 굵게 영향을 미치고 지나간다는 것을 데이터상으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러한 중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른 지역별 출하량 전망치도 기존 대비 소폭씩 상향 조정하면서 기존 대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자체를 위쪽으로 이제 올린 상황이고요. 그렇게 이제 올리고 나서 하반기를 놓고 봤을 때 그러면은 삼성전자 잘할 수 있겠냐라는 게 사실 관건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플은 워낙에 잘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잘할 수 있냐라는 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업체들 입장에서 더 중요할 텐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점유율 확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근거는 약간 화웨이의 반사수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림 2번에 보시면 북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화웨이가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각 지역별 상위 5개사 점유율 나타내드린 차트인데 경쟁하고 있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삼성전자, 화웨이가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유럽에서 삼성전자랑 화웨이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이 1등, 30%가 조금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화웨이랑 애플이 20% 조금 못되게 2, 3등, 거의 뭐 비슷한 2등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향후에 화웨이의 구글 서비스 제한이 계속돼서 지속이 된다면 이 화웨이가 아무래도 점유율이 축소될 거고, 이 점유율 축소분을 누가 가져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애플은 iOS는 독자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장점이자 단점이 점유율을 확대하지도 못하고 축소되지도 않는다라는 게 장단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 생각하는 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경쟁 안에서 화웨이의 점유율 축소분이 결국 삼성전자나 샤오미 같은 업체들한테 가게 될 텐데, 샤오미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점유율이 7, 8%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낮기 때문에 유럽 안에서 삼성전자와 샤오미가 갖고 있는 브랜드 인지도나 선호도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화웨이 점유율 축소분이 삼성전자한테 상당 부분 흡수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중남미랑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삼성과 화웨이가 각각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사실은 삼성전자 외에 다른 업체들의 점유율의 격차 혹은 네임밸류, 브랜드 인지도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삼성전자한테는 다 열위에 있기 때문에 애플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독자 노선이고요. 그렇게 보면 화웨이의 점유율 축소분들이 상당 부분 삼성전자한테 마찬가지로 흡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반기 때 회복 국면으로 들어섰을 때 삼성전자가 글로벌 회복폭 대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 회복폭이 더 크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아웃퍼폼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가 삼성전자한테 진짜 중요하냐라는 건데요. 보시면은 삼성전자 전체 출하량 안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 초중반 정도 되고요. 그리고 중남미가 거의 20% 육박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동, 아프리카도 15%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합산으로 보면 지금 50%가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전체 출하량 중에 50% 이상에 해당되는 지역이 화웨이 반사수혜로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중남미랑 중동아프리카가 생각보다 높아요. 합산으로 거의 30% 초중반 정도 되니까 삼성전자 전체 물량의 3분의 2 이상이 이 두 개 지역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조금 주목하자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물론 현재 지금 6월 한 중순쯤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각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리스크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신규 확진자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야 스마트폰도 역성장 폭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성향을 저희가 몇 번 확인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 수 자체가 정점을 찍어줘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확인해 바로는 아직까지는 정점을 못 찍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요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는 투자 전략은 필요하다라고 리스크 정도 하나는 점검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애플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애플 같은 경우에는 북미 비중이 35%고 유럽 비중이 20%가 넘어요. 그래서 북미랑 유럽 가지고만 거의 60%에 육박하는 출하량 비중을 보이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서유럽 쪽이나 북미 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약간 좀 정점 찍고 회복되는 국면, 경기활동 재개, 애플 오프라인 스토어 운영 재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애플이 잘할 수 있는 배경이 상당 부분 확보해 놓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애플이 잘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잘할 수 있는 근거에는 화웨이가 조금 못한다라는 것들이 같이 동반이 돼야 될 텐데 보시는 것처럼 작년 2분기부터 화웨이의 중국 외출하량이 눈에 띄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구글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더 제한이 된다면 이게 아무래도 한 단계 더 밑에서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드리면 애플은 워낙에 잘할 거기 때문에 애플 밸류체인인 우리나라 업체에서는 LG이노텍, BH 같은 종목들 저희가 지금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 LG이노텍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녹색 선이 애플의 스마트폰 출하량인데 사실 애플 스마트폰 출하량이 약간 좀 우하향하는 그림들이 보여집니다. 근데 그 안에서 LG이노텍과 광학솔루션 매출액은 지금 보시면 매출액 레벨 자체가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카메라나 이런 것들의 스펙 상향, 그리고 이제 원래는 안 쓰던 페이스 아이디 센싱 모듈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고 이번 모델 같은 경우에는 TOF라 그래가지고 3D 또 이제 거리 측정해주는 센싱 모듈이 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결국 LG이노텍은 애플 전체 출하량도 출하량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카메라의 스펙 상향,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모듈들의 탑재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애플 전체 출하량이 부진하더라도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는 업체다라는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점검 드렸고요. 삼성전자 밸류체인으로 놓고 보면은 당연히 이제 삼성전기 저희가 가장 선호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하반기 때 결국은 이제 5G 모델 중심으로 출하량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 커버리지 종목 중에 이제 와이솔이라는 종목이 5G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S 시리즈가 지금 상반기 때 없었고 하반기 때 노트나 폴더블 요 두 개 라인업을 하이엔드로 진행을 해 나갈 텐데 노트 같은 경우에 사실 S 시리즈 대비 출하량이 엄청 적어요. S 시리즈가 연간으로 3천만 대 정도가 넘는 물량인데 노트는 1,000만 대밖에 안 되니까 사실 하반기 때 플래그십의 출하 비중 자체가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폴더블이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고요. 폴더블 관련 업체들은 저희 그 코스닥 벤처팀에서 커버하고 있는 K칩 바텍이나 세경 하이테크 그리고 파인테크닉스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5G 관련된 종목과 폴더블 관련된 종목에 조금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 카메라 모듈 업체들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항상 조금 접근을 드렸었어요. 왜냐면 작년에 워낙에 멀티 카메라화가 많이 되면서 이례 없는 실적을 기록했었고, 그 반대급부로 올해는 약간 좀 슬로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걱정했던 대로 1분기 실적도 부진했고 2분기도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연차가 워낙에 안 좋아서 적자를 시현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반기 때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출하량을 조금 의욕적으로 늘릴 수 있는 환경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런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 업체들도 어차피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상당 부분 낮아져 있는 현 시점에서는 이 물량이 회복된다라는 요 컨셉 안에서 조금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으로 보면은 MC넥스나 파트론 같은 종목들이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으로는 조금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MC넥스는 카메라 모듈 미드랜드급 카메라 모듈 넘버원 업체인 동시에 OIS라는 손떨림 보정 장치를 또 내재화 및 또 따로 판매할 수도 있는 업체라서 방어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 때 점유율 같은 경우가 조금 축소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하반기 때는 다시 점유율을 재차 확대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어서 이런 관점에서 조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